바구니가 진짜 무거워 보여요.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많이 무거우세요? 네. 아우, 이제 직접 들기도 힘드실 정도인가 본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걸까요? 저는 유방암 4기이고요. 아. 폐, 간, 뼈, 림프, 뇌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벌써 몇십 차인지 기억이 안 나요. 3주에 한 번꼴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횟수로 제가 기억 못 할 것 같은데 100회는 넘었겠죠? 몸이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유방암이 진짜 무서운 게 뇌전이랑 뼈전이가 되게 잘 되는 암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암에 비해서. 어르신들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사실 노화는 필연적으로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소화 흡수율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한 끼를 먹더라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걸로 이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면역 체계의 기능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가볍게 그냥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며칠씩 고생하고 심지어 뭐 후유증 생겨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에 흉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개인마다 질환을 견뎌내고 이긴 그 능력, 바로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디컬 공조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께서도 면역력 때문에 요즘 고민이 아주 깊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일장이에요. 시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서울에는 이렇게 오일장 없는데. 맞아요. 아,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아,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실까요? 몇 개예요? 여섯 개 만 원. 없어요. 저 맨날 그래요. 아유, 딸기. 가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질 것 많아지죠. 같아요. 이제 힘들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다. 아, 조금 이제 돌아다니셨는데 힘드신가 보네요. 다리가 아픈가 보다. 바구니가 진짜 무거워 보여요.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많이 무거우세요? 네. 아우, 이제 직접 들기도 힘드실 정도인가 본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걸까요? 저는 유방암 4기이고요. 아. 폐, 간, 뼈, 림프, 뇌까지 다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벌써 몇십 차인지 기억이 안 나요. 3주에 한 번꼴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횟수로 제가 기억 못 할 것 같은데 100회는 넘었겠죠? 몸이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유방암이 진짜 무서운 게 뇌전이랑 뼈전이가 되게 잘 되는 암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암에 비해서. 혼자 생활하시나 봐요? 약간 원룸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네. 딱 혼자서 사는. 건강 때문에 시골에 와서 사는 그런 집 같은데. 그러네요. 공기 좋은 데서 살아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뭐 1년 살이 해보고 싶었던 터라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암이 4기가 되면은 사실 저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사실 식욕이 좋기는 어렵죠.
그래도 잘 드셔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 방금 드신 약이 뭐예요? 비타민 D요? 비타민 뭐? D. D.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약이 엄청 많아요. 뭐 마약성 진통제들. 이걸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고. 어느 손발 저림을 먹느냐? 통증이 심하신가 보다. 이건 제 비타민 D. 이거는 저 정신과 약이요. 어우, 약이 진짜 많네요. 다 챙겨 드시기도 힘드시겠어요. 항암 부작용일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약하면서 아직까지도 온몸에 전신 발진이 올라와서 피부 흉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막 다 곪고 막 그런 상태가 너무 심해서 맨 처음에 유서도 쓰고 바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한 60살까지 살고 싶다. 근데 면역이 떨어지면 못 버티잖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의 공조 의뢰인 최민희 씨의 사연을 함께 봤는데요. 암 투병을 9년째 하고 계신다니까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요. 맞아요. 예. 이 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걸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도 암 세포가 지금 박찬민 아나운서의 몸에 있어요. 지금 저 같아요. 네, 여기 있는 모두한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생기느냐? 암 전구 단계거나 혹은 암 세포로 갈 수 있는 세포들이 하루에 5,000개 정도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0개씩이요? 제 몸 안에서요? 매일매일.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5,000개의 암세포가 실제로 암으로 발현이 되지 않고 그 전에 다 사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사멸시키는 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이제 매일매일 생겨나는 이 5,000개의 암세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데 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 녹색 세포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암세포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 같은 동그란 작은 세포들, 저게 네. 모두 면역 세포인데요. 네. 암세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죠? 보세요. 네. 암세포가 마치 폭발하듯이 갑자기 사라지죠. 마치 이제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터지네요. 네. 저 면역 세포 네. 정체가 뭔가요? 네, 우리가 면역력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NK세포인데요. NK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NK세포가 혈관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CCTV처럼 우리 몸속을 잘 감시하다가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나 또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즉시 죽이는 거죠. 그래서 NK세포를 자연 살해세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게 없네. 가만히 있으면 얘가 다 나쁜 세포들 죽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가 계속 자기 활성도를 유지하고 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아프고 병들 일이 없겠죠. 그쵸. 하지만 NK세포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화를 하게 되면은 숫자도 줄어들고 활성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20세에서 40세까지는 NK세포 활성도가 평균 15.64%였던 것이 40세에서 60세에는 12.81%로 약 1.2배 정도 감소했고 60세를 넘어서면은 8.13%로 20세에서 40세에 비하면은 약 2배까지 활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NK세포 활성도에 따라서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눈 뒤에 11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사람은 활성도가 높은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남성은 약 1.4배, 여성은 약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공조 의뢰인 최민희 씨는 그 누구보다도 이 면역력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접 모셔서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먼저 봤는데 9년째 유방암 투병 중이시라고요? 네. 전이가 된 거는 언제 아신 거죠? 2019년. 네. 그럼 6년 이제 횟수로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 브라카2 변이도 있고 유전자 부분도 있지만 제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좀 좋아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패스트푸드를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이 많아지고 네. 비만해지고 그러면은 이 비만이 여성암 중에서는 유방암이랑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원인이 맞긴 한데 예. 생각보다 다른 원인도 있어요. 어떤 원인이요? 바이러스. 바이러스요? 네. B형 간염 들어보셨죠? 예, 예.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적인 간염을 일으켜서 이게 결국에는 간병변을 거쳐서 간암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간암 원인의 거의 대부분 한 70% 정도는 B형 간염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피부에도 뭐가 막 네, 많이 발진이 나시죠? 좀 많이 네, 났어요. 발진도 많이 나고 네. 약간 가려움증 같은 네. 것도 있으셨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다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면역력을 이렇게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 같은 걸 하신 게 있으세요? 조교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그 왼발 걷기 하면 좋다 그래서 왼발 걷기를 좀 했고 요즘은 맨발 걷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최민희 씨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최민희 씨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네.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세요? 네. 계속 기침을 하세요. 계속 하시는. 흉수가 차 있어요. 아, 흉수가. 네네. 폐전이 또 있으시고 네. 흉막전이가 있으시고. 아, 네 맞아요. 날은 좋은데 너무 힘들다. 그래도 걷는 게 좋은 건가요? 운동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텃밭도 가꾸고 하루에 망보도 걷고 맨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체력이 떨어졌고 혹시 겨울이라 여기 너무 많이 넘어지게 되면 혼자 제가 거동을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서 조심하고 있어요. 아, 낙상 조심하셔야죠, 그죠? 춥지 않으세요? 저 괜찮아요. 창문 열어놓으면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저한테 너무 힐링 되는 것 같아서. 피부 이런 발진이나 가려움 예방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너무 춥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프다고 집에만 그냥 누워 계시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시네요. 네. 맞아. 모자 놨어, 가자. 안녕. 잘 지냈어요? 나야 잘 지냈지.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진짜. 지인을 만나러 오셨군요. 그냥 맨날 항암하고 응. 그리고 오늘은 우주의 기운을 끌어서 왔지. 아유 그래요, 이렇게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더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항암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번 거는 그냥 응.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응. 주사 계속 맞아요. 주사를 5시간 동안. 수액도 맞고 주사도 맞고. 이제 언니랑 친해가지고 그 제가 양평도 자주 내려오고 그래서 평일에도 가끔 만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원래 엄청 활동적이신 분이고 에너지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활동도 못 하시고 직장은 더더욱 직장 일은 못 하시고 병원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속상하고 좀 안타깝죠. 평소에 어머님은 여기 집사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자주 만나세요? 네, 그냥 거의 한우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힘도 되겠지만 한데 이제 안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네. 아플 때 이렇게 밝은 표정을 보여주시니까 평소에는 얼마나 밝으셨겠어요. 그렇죠.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네. 기운이 네. 차려지죠. 네. 아이고 좀만 더 쉬자. 아이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외출 했다 들어오셔서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몸을 움직이기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이고 있어도 한 30분 이상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프고 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주무실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유병장수 그냥 얘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얘랑 그냥 친구하면서 다독다독 하면서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도록 더 상태 안 좋아지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최민희 씨의 일상을 함께 보셨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공조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관찰하셨거든요. 자 어떤 단서를 찾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가정의학과 이지원 선생님은요. 최민희 씨의 일상을 보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인데요. 이 수면이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또 NK 세포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주무셔야 합니다. 네. 자, 내과 안영진 선생님 어떤 요소를 좀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체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운동이 부족해진 것.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회전이로 인해서 흉수도 차고 해서 격렬한 운동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운동이 너무 힘들어져서 줄여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의 한 연구진이 이제 운동과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밝혔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질 확률이 운동을 안 하면 한 1.9배 높아진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파도 운동을 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과 김보민 선생님께서는 어떤 위험 요소 발견하셨어요? 네, 좀 우려됐던 점은요. 혈액 순환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거, 그게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NK 세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NK 세포는요 필요한 부분에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민희 씨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 면역력을 탓하기 전에 이제 제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저희가 또 방법을 찾아드릴 텐데 그 전에 최민희 씨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김범민 선생님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보시면은 예.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린 이게 다 지금 L이라고 돼 있잖아요. 낮다라는 뜻이거든요. 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혈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예. 그다음에 백혈구 분율 중에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게 91.1%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라고 하는 수치가 원래 20까지 정상인데 38이라는 거죠. 적혈구 침강 속도가 높다는 거는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뉴트로필이 많다는 거는 균에 의한 염증이 몸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뭐 하지만 또 저희가 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2번의 암을 겪으셨는데 그 고비를 다 넘기시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과연 그분의 비결은 무엇인지 지금 같이 만나보시죠. 준비 시작. 섹시하시네요 정말. 아유, 그냥 목청도 우렁차시네요. 혹시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주변에 암을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우리 선생님이 암 수술을 2번 하셨대요. 가슴 펴기. 자, 천천히 갑니다. 시작. 하나. 아, 이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시네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죠? 네, 바로 호흡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면역력을 끌어올려 두 분의 암을 극복한 진희자입니다. 이제 건강 전도사로 이렇게 나섰군요. 눈빛에서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좀 자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 어머님, 자, 여기 이렇게 펴시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 걷기 PT라고 제자리 걷기와 왼손 체조를 조합한 복합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런 운동이 제일 좋죠. 99세. 와. 99세인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저보다 팔을 더 잘 흔드시네요. 셋, 다섯, 여덟, 아홉, 열. 2005년도쯤이면 한 37살쯤에 일상생활을 했을 때 좀 많이 피곤하고 피곤한 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일반 생활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누워있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죠. 그런 시간들이 자꾸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도 식탁 같은 데서도 또 많이 부딪히기도 했는데 멍이 계속 자주 들면서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아물지도 않고 그런 시간들이 좀 지속이 되는 편이었고 감기도 또 걸렸는데 또 잘 낫지도 않고 어느 날 이제 목을 만져보니까 이렇게 혹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일기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갑상선. 아, 그러셨구나. 수술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2년 6개월이 좀 지날 무렵에 다시 또 피곤한 거예요. 구강염증도 생기고 방광염도 생기고 몸이 으실으실하게 너무 추운 거예요. 또 갑자기 기면증도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다시 또 암이 재발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이에요. 30대에. 제가 치료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다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구나. 열심히 운동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셨군요. 아, 완치 판정 받으셨네요. 제가 드리는 공조 팁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호흡인데요. 바로 횡격막 호흡법입니다. 이 횡격막 호흡을 하면 생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왼손은 가슴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복부에 일단은 올려놓고 이제 먼저 복부를 확장시키고 코를 통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호흡을 세고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복부를 수축시키고 입을 통해서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숨을 내쉬는 겁니다.
자, 내과 김보민 선생님의 공조 팁은 뭘까요? 제가 드리는 공조 팁은요. 예.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네. 순환하라입니다. 아까 전에 면역 세포들이 이제 성숙이 돼서 네. 문제가 있는 곳에 잘 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혈액을 타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돼야지 결국에는 면역력도 증진이 되는 거거든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체온을 36.5도에서 37도 정도로 계속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족욕을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과 전문의 안영진 선생님 팁은요? 제가 권장해드리는 공조 팁은 바로 생수병 운동입니다. 이렇게 일어서신 일어나야 다음에 되는구나. 생수병을 이렇게 네. 잡아주시고 이제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려서 정확하게 서주십니다. 네. 네, 이렇게 섰으면 이제 이렇게 허리를 쫙 펴주시고 기본 스쿼트 자세처럼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갈 건데 예. 그냥 이렇게 앉는 건 아니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가 굽혀지지 않게 서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가시면 돼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생수병을 머리 위로 쭉 밀어 올려요. 쭉.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쫙 엉덩이를 빼면서. 엉덩이를 네. 빼면서 허리를 핀 상태로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절한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어깨랑 팔까지 등까지 다 스트레칭을 스트레칭이 해주는 되는구나. 거죠. 이렇게 20번씩 네. 3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이거 20번 엄청 힘들겠는데요? 근데 네. 최민희 씨는 아무래도 지금 무릎 상태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은 항상 무리를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다 싶으면 뭐 10분씩 나눠서 하든지 10번씩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해진 그 앞서 보신 지니자 씨처럼 에키네시아를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고. 네. 면역력은 저번보다는 조금 올랐어요. 살짝. 정상이 한 500 이상인데 지금 봤을 때 한 420이니까 정상에는 좀 못 미치죠. 그러신 상태예요. 그래도 한 살이 아닌 게. 네, 그렇죠. 네. 면역력은 그래도 조금 올라간 상태고요. 수치료는 한 400 정도 차이가 있네요. 전에는 한 60이었으니까 많이 그래도 올라간 거죠. 와, 정말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공조 팁 요거를 정말 열심히 실천하셔서 그런지 일단 염증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얼굴도 저희가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이시네요.